안녕하십니까. 해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음, 굉장히 특이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회계 기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은행,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무제표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이제 은행 대출 관련된, 따라서 이제 은행이 형식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서 신용도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을 지킨다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손익이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죠. 사실은 저도 이제 한 10여 년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회계 기준을 지키면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조금 정리를 해보고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중소기업 특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특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어려우니 중소기업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좀 배제 조항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라든지 지분법 회계 중소기업은 안 할 수 있죠. 다만 회사가 이제 과거에 결손금이 많고 향후부터는 계속 이익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서 자산 규모도 늘리고 손익도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일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분법이라는 부분, 자회사 내지는 20%를 초과하는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대 피투자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 지분법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지분법을 해서 손익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참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를 초과하느냐, 그리고 부채 비율,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죠. 결국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자 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성장률도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률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최초의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좀 기장 대리를 맡기게 되고, 기장 대리는 이제 그런 신경을 안 쓰니까 무신고로 가죠. 감가상각 방법은 회사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 사무실의 여직원의 판단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제 넘어가면서 정률법으로 많이 건물 이외에는 정률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률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첫 해년도에 거의 50%가 생각이 되는 방법이죠. 5년 내용에서 5년일 경우에 45% 정도인가요? 50% 육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많은 회사들은 일시에 비용 처리, 감가상각 처리가 50%가 확 돼버리는 거죠. 그 차후에는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 감가상각 금액이 자체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료가 좀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액법으로 좀 해서 균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은행 차입 수수료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급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맞겠죠. 근데 이자 비용으로 해서 이 이자 비용이 커 보이게 하는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불부를 작성을 못하다 보니까 기말 결산 시에 재고 명세서, 재고 실사를 통해서 확인된 재고 수량, 거기에 이제 적정한 단가를, 그래서 재고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매출이 안 됐는데
아직 뭐 세금계산서가 안 끊겨서 매출 처리는 안 했는데 예, 재고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누락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원가를 과대하게 계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매출은 안 됐는데 원가는 잡혔다. 예, 굉장히 우리 재무제표에서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매출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고에 대해서 재고 금액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이 수익 인식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예, 수익과 비용이 이제 일치, 예, 일치가 돼야 된다. 기간 시점 차이에서 이제 일치가 돼야 된다. 예, 이런 회사들이 좀 가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고 실사를 함에 있어서 아직 다른 데 나갔는데 아직 매출이 안 끊긴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매출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회사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그 건설 뭐 건설 계약 관련된 내지는 뭐 공사 관련된 그리고 이제 어떤 주문형 기계 장치들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든지 빌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매출을 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 기중에는 차입금이 많은데 기말 딱 12월 31일 시점에는 차입금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네. 이 부분은 이제 현금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현금 능력이 있다면 예, 그 12월 31일 결산일 시점에 차입금을 확 상환을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현금 자산 부분이 없어지고 차입금 부채 부분도 없어지고 이런 효과가 나는데 뭐 재무제표에서 그게 뭔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부채가 나아진다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예, 12월 결산일 시점에 예, 보유 현금으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고 예, 그리고 또 1월 초에 다시 차입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현금의 능력이라든지 계속 차입금을 상환하고 또 차입을 받고 하는 게 참 자유로운 회사에서 가능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금 계산서가 이제 곧 매출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죠. 예, 뭐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90% 정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죠. 10%는 나중에 그쪽에서 검수가 완료됐을 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후단의 작업이 뭔가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예, 거의 뭐 결국 뭐 인도만으로도 예, 어떤 위험과 효익이 전부 다 인도된 경우라면 세무계산서를 10% 정도 발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총액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감사를 하러 갔는데 손익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가자마자 재무제표를 막 비교해서 봤죠. 그랬더니 작년 대비 이자 비용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니까 예, 차입금 상환 금액을 이자 비용, 뭐 이자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간혹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예, 차입금 상환 금액도 이자 비용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예, 그건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 처리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손익이 안 좋아졌다, 손익을 좋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처음은 예, 회계 기준에 맞으면서 이제 이익도 늘릴 수 있는 방법, 뭔가 부채 비율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먼저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슈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예, 정기와 좀 대비해서 크게 좀 변동이 있는 부분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참 좋은 검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감사하는 게 음, 좋은 게 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라는 게 좋은 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예, 최대한 예,
회사에 도움될 만한 걸 찾고 예, 하는 게 이제 우리 회계사 그리고 우리 재무팀 직원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